안녕하십니까. 백야드 북리딩 책낭독의 브루스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역사의 쓸모. 이번 시간에 낭독해 드릴 꼭지 제목은 기록이 아닌 사람을 만나는 일입니다. 강연에 나가면 저는 먼저 청중에게 퀴즈를 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웃으면서 함께 긴장을 풀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제가 평소에 자주 내는 문제 중 하나를 여기에 소개할까 합니다. 대박! 요즘 고급 스포츠라고 하면 아마 골프를 떠올릴 겁니다. 고려시대 귀족들이 즐겨하던 고급 스포츠는 매사냥이었어요. 매를 날려보내면 이 매가 토끼나 꿩 같은 작은 짐승들을 탁 잡아채 오거든요. 저마다 자기 매를 가지고 모여서 내기를 하는 거죠. 귀족들에게 인기 만점인 스포츠였는데 사냥용 매가 굉장히 비쌌어요. 야생에 있는 매를 그냥 날려보낼 수는 없잖아요. 새끼일 때부터 훈련을 하며 길러야 합니다. 오랫동안 길을 들여야 하는 만큼 귀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매 주인은 자신의 매에 하얀 깃털을 매달아 뒀습니다. 자기 이름을 써서 달아둔 거예요. 한마디로 이름표였던 거죠. 이걸 떼면 도둑질입니다. 이 이름표를 뭐라고 불렀을까요? 이게 제가 자주 내는 퀴즈입니다. 헐. 구독하시면 대박 납니다. 좋은 일이 생깁니다. 아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정답은 시치미입니다. 매가 비싸니까 어떤 사람들은 시치미를 떼어내고 마치 그 매가 자기 것인 양 했습니다. 시치미를 떼고도 모르는 척 했어요. 여기에서 시치미 떼지 말라는 말이 유래된 겁니다. 요즘도 많이 쓰이는 말이죠. 이렇게 들으면 역사가 참 재미있어요. 옛날에도 사람 사는 모습은 비슷했구나 싶기도 하고요. 한국사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현재 우리 일상의 역사의 흔적이 얼마나 많이 남아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역사는 연도나 사건, 사람 이름을 외워야 하는 학문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참 고통스럽죠. 재미없는 것은 당연하고요. 저는 접근법을 바꿔 과거 그 시대 사람들을 만나보기를 권합니다. 그 시대에 나랑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어떤 절망이 있고 어떤 희망이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과거의 인물에게 감정이입을 해 보는 거죠. 앞서 이야기했듯 사람 사는 세상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고려의 천재라 불리는 동국 이상국지입의 이규보는 쉽게 말해 대입 사수생이었습니다. 헐, 실화냐. 너무 괴로운 나머지 자신의 이름까지 바꾸면서 도전하죠. 그때 만든 이름이 이규보입니다. 아, 그랬군요. 정말입니까? 우리가 지금 취업이나 승진, 결혼, 자녀교육, 노후 문제로 고민하듯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도 고민이 있었습니다. 우리만큼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실망하고 좌절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더 좋은 세상을 꿈꾸듯 그들에게도 변화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역사를 찬찬히 살펴보면요, 그 갈망의 힘으로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한 시대의 꿈이 이루어져서 다음 시대가 와요. 이걸 알게 되면 굉장히 설렙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대의 꿈은 뭘까?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언제 오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역사학자 E.H. 카의 유명한 말처럼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역사를 공부하면서 미리 벽을 세워버려요. 역사 속 인물은 과거의 사람일 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이름을 외우고 업적을 외우는 게 끝이죠. 하지만 역사를 제대로 공부하면 과거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길을 걸어 다니다 카페 유리창 너머로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더라고요. 시간이 없어서 카페에 자주 가지는 못하지만 이야기꽃을 피우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과거의 인물들과 대화하는 것도 카페에 앉아 누군가와 조곤조곤 이야기하는 일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수다를 떨듯 역사의 말을 걸어보면 어떨까요? 검은 글자에 불과했던 이야기가 생명력을 얻고 재미와 의미를 전해줄 것입니다. 인물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좀 낯설게 느껴질 테죠. 말하자면 1597년 원균의 칠천량 해전 대패, 이순신의 명랑해전 대승, 원균은 나쁜 놈, 이순신은 영웅, 이런 평면적인 시선으로 보지 말자는 것입니다. 당시 이순신의 능력이 너무 뛰어나서 일본은 이순신이 지키고 있는 바다에는 침투할 수가 없다는 판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순신을 내쫓기 위해 조선 조정에 거짓 정보를 흘려요. 일본 선봉장 가토가 오고 있다는 정보였습니다. 조정에서는 이걸 고급 정보라고 믿고 이순신에게 나가서 가토를 잡아오라고 명령합니다. 이순신은 싸워서 이기는 장수가 아니에요. 이겨놓고 싸우는 장수입니다. 박수 짝짝짝짝짝. 빈틈없이 전략 전술을 세워놓고 100% 확신이 들어야 움직이는 완벽주의자예요. 23전 23승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조정에서 하라는 싸움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순신은 조정에서 입수했다는 정보가 거짓임을 눈치채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맞고 틀리고를 떠나 이순신은 군인이에요. 조정의 입장에서 보면 이순신의 행동은 명령불복종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쫓겨나게 되죠. 이순신의 자리를 대신하는 사람이 원균입니다. 원균도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이순신이 왜 그랬는지 말입니다. 일본의 총보가 거짓인 것도 알고 패배도 예감했어요. 심지어는 처음에는 이순신처럼 좀 버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칠천량으로 갑니다. 군인이니까 명령을 받았으면 가야 한다고 생각했겠죠. 그리고 일본에 대패합니다. 그때까지 남아있던 조선 수군이 완전히 괴멸을 해요. 원균을 옹호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역사 속 인물의 선택에도 그 나름의 이유가 있다는 뜻이죠. 우리는 역사를 공부할 때 눈앞에 보이는 글자만 읽고 말아요. 저런 죽어있는 텍스트로 접합니다. 그러지 말고 역사 속에 들어가서 인물들과 만나보면 좋겠어요. 그들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던져보세요. 꿈이 뭐예요?
왜 그런 일을 했어요? 그 선택의 후회는 없나요? 꿈이 이루어진 것 같나요? 이렇게 물어보고 답을 상상해 보는 겁니다. 나라면 어땠을까 하고 내 삶에 대입시켜서 답해 보는 거죠. 그러면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고 얻지 못했던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공유하면 대박 납니다. 그 이하는 중략입니다. 역사는 무엇보다 사람을 만나는 공부입니다. 고대부터 근현대까지의 긴 시간 안에 엄청나게 많은 삶의 이야기가 녹아 있어요. 그 이야기를 읽다 보면 절로 가슴이 뜁니다. 가슴 뛰는 삶을 살았던 사람을 만나고 그들의 고민과 선택과 행동에 깊이 감정을 이입했기 때문이죠. 그런 사람들을 계속 만나다 보면 좀 더 의미 있게 살기 위한 고민, 역사의 구경꾼으로 남지 않기 위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아무리 힘든 세상에서도 자신의 삶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법을 배우게 될 테죠. 그게 바로 역사의 힘입니다. 사람을 만나는 일, 저는 여러분이 역사를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구독하면 대박 납니다. 지식 융합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됩니다.